오늘은 또 오랜만 아니지. 전에 했으니까 한지 얼마 안 됐어 생각보다. 도리도리 이승훈의 도리. 오늘은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눌 거고, 그다음에 게스트분은 이제 거의 초반에 나오셨던 몇 회는 제 기억 30화 때였던 것 같아요. 되게 초반이었어. 엥? 30화가 초반인가? 지금 100 몇십 화인가? 지금 80, 70 후반이에요. 20 그렇게 초반은 아닌데. 아니 20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 20 초반이었나? 거의 이제 바리스타 편으로 맞습니다. 출연하셨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모셔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도넛을 사왔고 도넛이랑 같이 PPL인가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이것만 줬으면 좋겠어. 돈은 없으니까 돈 안 줘도 돼? 도넛 정도. 이게 무상 제공. 50% 세일만 해도 열심히 홍보할 텐데. 어디냐? 그래서 제가 커피를 한 잔씩, 원래 도리도리라는 이 프로그램이 뭔가 제공해드려야 되는 그 무고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점점점 근데 그 제공하는 뭔가 노력의 빈도가 적어져. 뭔 소리야? 처음에는 커피 무시해? 처음엔 뭐였지? 처음엔 무슨 파전이었다. 떡볶이랑 감자전. 떡볶이랑 감자전이었다가 그 다음에 파스타로 됐다가 그 다음 팬케이크. 그래서 지금 이제 커피로 왔어요. 팬케이크 맛있었겠다. 커피 무시해? 팬케이크도 엄청 됐어요. 진짜 배 터질 정도로. 뒤질 뻔했어요 그때. 반죽이 팬케이크가 그런 반죽 특징이 전, 팬케이크 이런 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딱 하면은 계속 나오잖아. 그리고 불 조절이 진짜 중요해. 거의 오병이어의 기적이야. 맞아 맞아. 계속 나와. 에이. 끝이 안 나, 끝이 안 나. 그래서 간단하게 뭐 근황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 네. 저는 열심히 또 커피를 하다가 네. 네, 지금은 좀 다른 걸 배워보고자 아, 배움의 길로 좀 다시 들어. 배움의 길로요? 네. 혹시 어떤 거 배웠는지? 인테리어 쪽으로. 인테리어요? 네. 그때 했었을 때 네.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 제 눈으로 확인해보고 네네. 싶어서 배우게 됐어요. 그럼 어쨌든 뭔가 기존에 하던 거 외의 거를 좀 더 많이 관심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상황인 거네.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인테리어는 원래 전부터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인테리어는 원래 이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네. 인테리어 쪽으로는 워낙에 원래 엮여서 엮이니까. 네네. 저 이제 내릴 테니까 음.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테리어? 그래서 제가 옮기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럼 궁금한 거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제가 아무것도 지금 이뤄놓은 게 없지만 심지어 없을 거예요, 아마 이뤄놓은 게 쳤을 때. 근데 뭔가 제가 만약에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른 길로 가라고 문득문득 저 스스로 생각 들 때 있어요. 다른 길로 가고 싶다 했는데 다시 자꾸 돌아오게 되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 아깝잖아요, 여태까지 한 게. 물론 한 거 별로 없긴 해요. 근데도 아까운데, 종이 형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전향하는 데 있어서 뭔가 후회나 아니면 미련 같은 건 없으셨는지. 그 커피를 놓는 게 굉장히 힘들긴 했어요. 아, 네. 네. 거의 한 6년 했으니까. 그쵸.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들고 계신 지금까지 공부하시는 네네, 것들을 그죠. 아까운. 내려놓으려고 했을 때 네. 내려놓는 거는 내려놓을 수 있는데 네. 내려놓고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다음 가야 될. 그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내려놓는 게 먼저, 그 순서상 먼저인 거네요. 내려놓고 다음 걸로. 저는 그 순서가 반대로 돼야지 네.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먼저 그러니까 네. 뭘 해야지 정해놓고 네, 그다음에 네. 내려가야 되는데. 저는 근데 그만해야지 먼저 생각해놓고 그럼 뭘 하지?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그럼 생각했으니까. 더 막연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럼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때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 저분이면 그냥 계속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는데. 네네. 뭔가 왜냐면 저도 그 용기가 안 나요. 사실 용기가 뭔가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거 배우고 근데 싶다 하다가. 경민 씨 저희 경영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책만 그냥 공부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뭔가 그냥 문득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옛날에는 막 음악도 해보고 싶다. 어음악 좋죠. 네, 근데 생각했는데 절대 안 된다. 그냥 머릿속에서 잠깐 들고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든 거죠. 왜? 왜냐면 아깝잖아요, 여태까지 제가 해왔던 게 아까워서? 그쵸. 그건 너무 좀 아쉬운데? 그래요? 그런 생각은 좀 아쉬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서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몰라, 몰라요. 너무 낭만적으로 얘기할 수 네.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까워서 포기를 못하는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음악을 하면 왜 안 되는지를 본인이 생각해서 음악은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오케이인데 네.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음악을 못 할 것 같으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뭔가 완전 음악에 이제 저는 완전 음악을 모르니까 네. 노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네. 내가 또, 이거 또 이만큼 또 걸어가야 한다니. 아 그런 건지 있죠. 그래서 좀 이게 좀 막연하다는. 그쵸. 힘든 아니면 것 좀 같아요. 음악 말고도 뭔가 영상 쪽을 더 배워보고 싶다. 네네. 그래서 뭔가 지금은 경영학을 배우고 있지만 한창은 미디어 학과 같은 데 가서 영화 같은 거 배우면 진짜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잠깐 들고 계속 그런 핑계를 내요. 취미로 남겨두자. 이런 건 취미로 남겨두자. 지금 이 유튜브 찍는 것도 취미로 남겨두자. 확실히 약간 인문학 쪽으로 인문학 속으로. 예, 조예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이게 아는 거야 뭐 배우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자기가 쌓아온 거를 실추시키는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걸 되게 두려워하면서 살잖아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고. 근데 형이 그렇게 그런 생각이 아쉽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형은 그런 생각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뭔가 두렵잖아요, 사실. 그리고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 두렵다기보다도 뭔가 지금까지 했던 그 시간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게. 근데 둘 다 복합적으로 이러잖아요. 쌓았던 게 아까운 거 플러스 새로운 것도 모르니까 이게 또 불안한 것도 있는 거죠. 이 두 개 복합적으로 약간 하다 보니까 더 용기가 안 나고 그런 걸 좀. 형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엄청 두렵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예를 들어 막말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를 하고 그걸 통해서 대학을 갔고. 근데 솔직히 경훈이 말처럼 실제적으로 그거를 알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요. 잘 마시겠습니다. 네. 잠시 맛있네. 지금 이렇게 흔들어 드세요. 칠링이 되게. 왜 안 드시고? 저요? 두잔 내기 귀찮아요. 좀 이따 알아서 먹겠습니다. 가온 답변이시군요. 근데 어쨌든 뭔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쓸모가 없어진다는 게 약간 이런 느낌 같잖아요. 도루마무 같은 느낌. 실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해초말 느낌이죠. 맞아, 나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근데 이게 큰 목표로 설정, 내가 왜 인테리어를 했는지를 물어보면 나중에 나는 장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을 것 같아가 우선 첫 번째.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였고, 그럼 장사를 하려면 내가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냥 기본 베이스, 처음엔 요리부터 시작했지만 뭐 커피까지 이런 기본 베이스는 있으니까 인테리어만 배우면 이제 나는 내가 직접 뭔가를 차릴 때 누구 손을 빌리지 않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큰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던 거구나. 그쵸. 그래서 뭔가 아예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아예 다른 분야가 아닌. 그렇네요.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네. 그러면은 그 커피 하셨던 게 인테리어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나요? 근데 커피를 한 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장사를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근데 커피를 팔았던 게 이제 네네. 그런 거니까. 어쨌든 커피만 한 게 아니라 그게 되게 복합적인 장사였으니까. 하긴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요즘 그 생각 드는 게 그 세상이 빨리 바뀌잖아요. 그래서 피보팅이라고 농구 하시면 피봇 그 있잖아요. 발 하는 쪽 농구 페이크 주는 거 아니야? 그게 농구에서 피봇이 아마 다리를 고정을 시키고 이제 컴파스 도는 게 피봇이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경영학에서도 뭔가 장점이 있는데 이 회사의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 약간 피보팅이라고 하는데 그걸 뭔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러면 아까 그 카페 얘기 나왔던 것도 그럼 동희님은 어떻게 이걸 피보팅을 하셨는가? 이 카페를 했던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같은 축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보팅이 제일 쉬운 사업이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진짜요? 요즘 그걸 중심에 두고. 네, 장사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기본 베이스가 인테리어 회사인 곳들이 많아요. 베이스는. 네, 카페를 뭐 오픈했대. 그래서 가봤는데 인테리어 되게 괜찮다, 커피 되게 괜찮다. 근데 커피 괜찮은 거는 괜찮은 바리스타를 섭외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렇네요. 그래서 인테리어 쪽 회사인데 뭐 예를 들어 그 자본을 바탕으로 그 하남의 그 하우스 플랜트? 네. 거기도 가구 맞아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 이런저런 회사들이 많지만 인테리어가 베이스가 되어 있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카페에 가는 게 커피
먹으러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간의 분위기를 맞아요. 얻는 게 저는 더 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카페에 갈 때는 커피 먹을 때는 사실 테이크아웃을 하지 뭔가 그 공간의 분위기. 왜냐면 약간 요즘은 카페가 사실 제 2의 거실이잖아요. 맞지, 거실이 집에 맞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런 인테리어 말씀하신 대로 뭔가 피부팅이 제일 쉽고. 맞아. 근데 생각해보면 카페의 본질이 커피가 아닐 수도 아닌 카페들도 많은 것 같아. 아니, 저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음. 커피를 하면서도 저는 언젠간 술집도 하고 싶고 피자집, 네. 뭐 고깃집 이런 거 다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개고예. 근데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인테리어가 공통점이 됐던 거죠. 그렇네. 그래서 내가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보팅을 하는 그 중심축이 되는 바를 지금 잡고 있는. 그쵸. 어. 신기하다. 근데- 이건 아예 생각 못 했는데. 근데 이렇게. 피보팅이라는 지금 단어가 아예 나와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카페를 제가 운영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여기서 카페에서 끝나면 안 되겠다. 뭔가 더 사업을 확정을 하려면 이런 거 저런 거 가야 되는데 네. 그 발이 피보팅 그 축발이 네. 너무 약한 거야 카페는. 카페를 쭉 함께는. 네네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페로 시작해서 문화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근데 문화 공간에서 카페를 뻗는 건 쉽다. 그렇네요. 맞는 거 반대로. 맞는 거. 어떻게 보면 더 되게 확장적인 길로 가시면. 조금 더 이게 더 뻗을 수 있는 길로 음. 가보려고 한 것 같아요. 인테리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대학생이고 네. 뭔가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나는 적어도 예를 들어 의료학이라고 하면은 의료학 안에서 뻗을 수 있는 걸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총 이걸 다 덮을 수 있는 환경은 하나의 어떤 공통된 학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형은 그게 장사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치. 되게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엮일 수가 있는 커피를 그 생각을 팔면은 못했네. 카페고 고기를 팔면은 고깃집이고 그렇네. 술을 팔면 술집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사업의 개념이구나. 사업의 개념이죠. 그렇네요. 재밌다. 그러면 근데 어쨌든 하던 거가 아닌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더 큰 범주에서 보면은 당연히 원래 목표 지점대로 그냥 가는 거겠지만 지금 당장 내 눈 안에 가시거리 안에 있는 상황 보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뭐 힘듦이나 뭐 불안감 이런 건 없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아, 진짜요? 현장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설계도 배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한 가지 프로젝트 하나가 탁 끝나고 쉬고 탁 하고 쉬고 하는 게 나한테는 조금 더 일에 맞춰서. 아, 진짜요? 차라리 그 하루하루 힘든 게 딱 맨날 꾸준히 하는 70%로 힘든 것보다 그러니까 하루 100%씩 힘들고 완전한 보장이 딱 되어 있는. 해버리고 아. 이렇게 딱 쉬는 그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카페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게 연속된 매일의 연속된 그래 약간의 어떤 뭔가 불안감이 쉴 수도 확신성이 없으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거를 더 좋아하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좀 불안한 게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는 어쨌든 환경이 바뀌잖아요. 졸업을 할 때 그때는 하나도 안 불안했어요, 사실. 그냥.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니까 이제 졸업이거든요, 곧. 그럼 이제 완전히 학교에서 벗어나서 뭔가 내가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바뀌고 이제 취업을 하면 또 회사에 적응해야 될 거고 이사를 가면 또 새로운 집에 적응해야 될 거고 그런 게 물론 어렸을 땐 오히려 그냥 불안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 약간 잘 할 수 있겠지 약간 이런 막 거기에 매몰되진 않더라도 신경 쓰인다는 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형 말처럼 저도 그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그냥 그 길 위에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단순히 내 환경이 바뀌는 것 때문에 내가 걱정이 되는데 좀 운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아니면 왜냐면 형은 어쨌든 딱 적성에 잘 맞아서 잘 하고 운적인 요소가 있죠. 세상 모든 일에는 나는 운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 운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런 거 좋은 거예요. 그 직업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그냥 바꾸는 걸 싫어하거든요. 뭔가 불편한 게 있어도 그냥 둬요. 그냥 이게 적응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있으면 뭐 전멸 DF 이런 거 전멸만 해도 디전멸이에요 혹시? 저 디전멸이에요. 저는 계속 D만 했거든요. 저도 디전멸. 나도 디전멸이긴 했거든. 고치신 거예요 그러면? 좀 바꿨죠. 혹시 성향이 그러니까 나오네. 이게 바꿀 수 있는 페이커가 애플을 쓴다고? 무조건 이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진짜 근데 맞다 이거. 왜냐면 진짜 웃기다. 저는 롤을 시즌 3부터 했지만 계속 디저멸을 해왔어요. 심지어 저는 한번 접었거든요. 접고 3년 뒤에 다시 했는데 또 디저멸 쓰더라고요. 버릇처럼. 아니 근데
그러니까 베이커가 D점을 F점을 쓴다고? 그럼 베이커 할까 F점을 쓰지. 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너무 재밌는 얘기였다. D점명을 자꾸 바꾸기 힘들긴 하네. 그 또 뭐 있을까 그런 게. 그거 뭐 있지? 문득 막 말할 생각 안 드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 형 한 가지 얘기했다면 제가 그거 있었어요. 저희 집 지금 자취방에 앞에 창문이 있고 원래는 앞에 그 앞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채광이 너무 좋으니까 컴퓨터는 눈이 부신 거예요. 아, 눈이 아플 정도로 그게 계속 햇빛이 위에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컴퓨터가 심지어 안 보여 모니터가. 이게 모니터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역광으로 이렇게. 그렇죠. 여기 들어오는 아. 거. 그래서 미치겠다 해서 얘한테 물어봤더니 커튼을 달래요. 제발 커튼 좀 달아라. 근데 그게 너무 귀찮기도 하고 이걸 또 바꾸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4개월 정도 있었어요. MBTI가 뭐예요? ISFP. ISFP? 네. 어느 정도였냐면 얼마나 귀찮냐면 하나가 눈 너무 부시다. 그래서 커튼 달 생각은 안 하고 커튼 찾기 귀찮으니까 선글라스 썼어요. 선글라스 끼고 게임을. 진짜로? 네. 이게 진짜 실화야? 네. 싫어요. 집에서 그냥 선글라스 썼어요. 제가 이제는 커튼 달라고도 말 안 하는 게 아직도 커튼 안 달았어요. 아직도 안 들었어요. 선글라스 계속 끼고 그걸 옮기면요? 옮겼어요. 그래서 옮겼어요. 아, 결국에. 그래. 그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옮기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구조를 바꾸고 싶어서 옮겼던 건데 그것도 얼마 안 됐고 그러고 진짜 한 5개월 동안 있었어요. 눈부셔 이러면서 아니, 나도 처음에는 갈 때마다 다르라고 커튼 좀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말해도 안 되는구나 어차피. 커튼 사주지 않고. 이게 그럼 안 되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게 귀찮은 거예요. 맨날 저한테 그러면 뭐 이거 어떻게 달아? 맨날 찾아먹는데 사나만 놔라 내가 달아줄게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절대 안 사나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안 하고 싶은데 그 이유를 만들어서 나한테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할 거였으면 내가 그냥 0부터 100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그건 또 귀찮기 때문에. 응애 커튼이죠. 그것도 잠깐 화장실에도 조명이 2개가 있는데 하나 나갔어요. 그러고 그냥 6개월 살고 어차피 하나 있으니까 그러다가 얘도 나가가지고 그 집에서 교체했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면 기안84가 나 혼자 산다에 나와서 화장실에 전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1년 동안 살았대요. 그러고 가기 귀찮아서. 근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문득. 근데 그거는 화장실 말고 방도 그랬고 그때는. 맞아. 그건 좀 심각했어. 그래서 근데 문득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럴 거죠. 수 있지. 그럼 이 변화에 대해서 뭐 근데 그거는 아주 어렵지 않나? 얘기야. 억지 주제야? 이거는 약간 억지. 왜냐면 그거는 약간 변화를 한다기보다는 항상 사람이 그러니까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네. 뭔가 등이 나가면 특히나 등 같은 게 나가면 막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그래서 전 그때 갈거든요. 실질적으로 피해가 올 때. 실질적으로 피해가 올 때. 꺼지는 것도 실질적인 피해고 그렇죠. 깜빡깜빡 할 때 그냥 저는 바로 갈아버리는데 옛날 형광등 요즘에 LED지 다. 네. 안 깜빡이죠. LED는 바로 그냥 바로 나가요. 나가버리니까. 근데 뭔가 옛날부터 지금은 많이 괜찮아진 건데 옛날부터 항상 완벽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강박이 있었어가지고 많이 어릴 때는 캐리어 살 때도 네. 딱딱딱딱 네모 칸에 이건 뭐 그 캐리어 살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알아? 네. 정리를 다 했잖아. 네. 도착해서 이게 다 망가져 있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비행기를 타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스트레스인.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면 내가 이거 정리를 왜 하지? 가 돼서 그게 이제 강박이 좀 해소가 됐던 네, 어쨌든 해피엔딩이긴 한데 그냥 저는 완전 공감하는 게 열심히 싸요. 나는 막 네모까지는 아니어도 탁탁 정리해서 싼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착을 해. 그럼 거기서 이제 풀면 어지럽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내 거를 정리해놔도 걔네께 다 어지럽혀 있잖아요. 막 그냥 던져져 있고 막 다 열려 있고 뭐 맞아. 속옷들 다 나와 있고. 그럼 이제 그거 보면 생각해요. 씨발 정리하고 싶다. 남의 것까지 막 펼치.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 공간이 깨끗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딱딱딱 있었으면 좋겠는 그 저 나름 힐을 정리를 잘하거든요. 정리하기보다는 그리고 저 팩에 싸서 넣어요. 다 이제 분리해서. 그거는 소분이죠, 소분 사실상. 근데 난 거기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게 너처럼 이렇게 딱 소분해서 넣는 그 깔끔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눈 앞에서 저게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그런 거야. 하는 거야. 맞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 정리 개념이 다르구나.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나도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원래는 나도 승준이처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어느 공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컵을 여기다 놔야 되고 접시를 여기다 놔야 돼요. 근데 저는 컵을 먹고 여기다 놓는 일이 없어요. 아 무조건 여기로. 계속 여기다가. 근데 그건 나도 그래. 계속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잘못된 위치야. 예를 들어 이게 잘못된 위치예요. 네네. 동선상 손해야. 근데도 이렇게 해요. 아 이게 효율적이지 않으면서도 네네네. 정해져 있는 걸 네. 룰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머리가 조금 똑똑하다거나 정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네. 이거를 그 와중에 정리를 동선까지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 있는 그대로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건 저도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 정리를 잘 한다는 개념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공간이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정리를 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 스타일이 있고 그 상황에서 어쨌든 내 스타일을 접목시켜가지고 그렇게 고집부려서 가는 나의 룰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후자거든요. 저도 뭔가 술집에서 술 마시면 막 엄청 어지럽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남들이 한테 눈치를 안 주는 선 안에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항상 그런 거야. 오른쪽에 잔 놔두고 얘 오른쪽에 놔두고 그냥 쓰레기 치우고 뭔가 이 음식들 이렇게 각 맞추고 뭐 그 정도인데 하다 보면 내가 평소에 집에서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 전혀 상상 못했어요. 전 밥 먹을 때도 그냥 막 배치 반찬 배치 막 넣거든요. 다다닥 넣다가 아 밥 안 들어가네 이제 옮겨 먹으지. 아 진짜요? 나 절대 안 돼. 나도 절대 안 돼. 그리고 뭔가 국물 떨어질 거 예를 들어 김치나 열무김치 이런 거 국물 떨어지잖아. 밥 가까이 맞아, 하고 뭐 마른 잔은 좀 아, 멀리다 놓고 맞아. 그럼 다 먹고 그냥 쓱 충분히. 이게 편하긴 해. 맞아, 인생 맞아. 사는데 이게 편해. 진짜 맞아. 아이패드 놀 자리까지 딱 해가지고 맞아. 한단 말이야.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머리에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힘든 삶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장단점이 확실히 있을 맞아, 것 같긴 해. 어쨌든 이 얘기를 뭐 하다가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DF 전멸. 뭐 이렇게. 어쨌든 환경이 바뀌었을 때 뭔가 불안하지 않느냐 약간 이런 거였는데. 근데 형이 그렇게 쿨하게 안 불안하다고 할 줄 몰랐네 사실. 불안하진 않더라고. 되게 좋다. 그래서 내가 계속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전학을 가신 적 있어요? 있죠. 많이 했어요. 저는 많이 다녔어요. 그게 뭔가 저는 요즘 느끼는 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전학을 많이 가는 사람일수록 환경 바뀌는 맞아, 게 맞아. 저는 전학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살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그죠? 되게. 얘도 전학 많이 갔어요. 나 엄청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얘도 은근 그렇게 환경 바뀌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느낌? 근데 옛날 생각을 해보면 그때 되게 불안했어요. 그때 좀 많이. 무리가 바뀌고. 예,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 새로운 낯선 환경 간다는 그쵸? 것에 대한 그치.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무리 사람을 좋아해도. 네. 그러니까 그때 그 뭔가 설레면서도 긴장돼요. 긴장되는 그거 좀 싫잖아요. 좀 싫어, 맞아. 좀 난 싫었어, 그지? 그래서 나는 그거를 많이 없애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일하는 것도 사실 일하는 일터도 많이 옮기고 다니고 해서 이제는 진짜 이게 그냥- 늙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무던해지는. 그냥 무던해지는. 그 뭔가 전학이 엄청 큰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유년기 시절에, 청년기 시절에. 저는 이제 그걸 한 번도 안 가서 그럴 수 있겠다. 한 번도 안 가서 뭔가 물이 바뀌는 걸 엄청 싫어하고요. 일단은 그 친구도 그냥 사귀었던 친구 계속 사귀어요. 똑같은 사람 계속 유지하고 더 만나는 사람을 싫어하고 약간 이사 가는 거 싫어하고 약간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응축되어 있는 거를 어쨌든 인간이라면 이제 환경 변하는 것도 좀 느껴봐야 되는데 그 응축된 거를 여행으로 푸는 것 같아요. 아예 한 번에 내던지고. 우리나라가 아닌? 네. 아예 우리나라도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좀 약하고 약간 해외에 가서 그냥 다 풀고 오는 거죠. 1년 뭐 2년. 그런 거 괜찮죠. 그쵸. 근데 뭔가 항상 그래서 나중에 직장에 다닐 때도 과연 직장을 옮길 수 있을까? 이게 만약에 나 아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맡기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말했어요. 네네. 돈이 걸리면 달라지더라고요. 동현이면요. 예를 들어 네. 첫 번째 직장이 네. 뭐 짜게 얘기해서 150만 원을 준대요. 네, 원래. 두 번째 직장에서 뭐 한 240까지, 260까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는 사람이 고민이 없어지더라고요. 거절하기 큰 엑스였다. 약간. 그죠? 그 정도까지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차이로 사람의 그게 바뀔 수 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네요. 돈으로 이제. 근데 진짜 현답일까? 진짜 맞는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그걸 느꼈잖아.
아니 커피는 돈이 안 되는구나. 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정답이다, 정답. 근데 왜냐면 이게 좀 이제 따치는 얘기인데 어렸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사를 많이 다녔다면 어쨌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의 의지였잖아요. 그렇지. 그건 돈 때문에 이사 가셨을 거야 아마. 바뀌어야지.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근원을 생각해 보면 물론 뭐 자식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뭐 서울로 왔다가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돈이 없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아, 돈까지 엮여 있으면은 좀 모르긴 하겠네요. 가장 커요. 그러니까 난 그게 가장 큰 거 같아. 돈이라는 게. 네, 좀 양조절에 실패했어. 물이 많다는 거야? 좀 더 달게 된 것 같아. 달게 된 건 상관없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죠? 무조건 짜게 된 것도 상관없고 싱거운 게 그게 있었어요. 음식점에서 무조건 짜게 만들어야 된다. 싱거우면 맛없다는 소리를 듣는데 짜게 만들면 짜다는 소리를 듣는다. 맞아. 그래서 그게 진짜 팩트. 그죠? 예. 근데 그거 알아요? 그 한강 라면이 더 맛있는 이유? 한강라면? 아, 그러니까 한강에서 먹는 라면? 한강 그 직성 라면 있잖아요. 실제로 물 양을 100ml 정도 덜 넣는데요. 야. 나는 그 라면 제조할 때 있잖아요. 네. 500ml 아니면 550ml거든요. 거기 써 있는 게 그렇죠. 써 있는 게 그렇거든. 네. 거기보다 무조건 물을 적게 넣어야 돼. 한강 라면 400ml 나온대. 아 그래? 제공량. 거의 볶음라면. 근데 개짜잖아, 솔직히. 가격은 너무 짠데. 근데 라면에서 한강에서 먹으면 근데 그게 그게 맛있다고 맛있어. 느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짜야 돼, 달아야 되고. 짜고 달아야 돼. 특히 사 먹는 것. 맞아, 사 먹는 왜 그런 거. 걸까? 만족감을 줘야 되니까. 싱거우면 진짜 싱거운 만족감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평양냉면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싱거 올라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긴장하고 목적성이 중요하다. 목적성이 중요한 거지.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양냉면은 기본적으로 슴슴하다는 생각을 갖고 가잖아요. 처음 먹는 사람 아니면. 그쵸. 네. 그 맛에 대한 기대를 하고 가는 거죠. 그냥 처음 먹는 사람이 예를 들어 너무 싱거운데? 라고 생각했으면 그 사람은 다음부터 평양냉면 안 먹을 안 것이고. 먹으니까. 그죠. 손절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집에 갈 때는 짜거나 달기를 기대하고 가는 거네요.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맛있기를 기대하는 건데 그게 된 것 같아. 싱거우면 맛있을 수가 없어. 맞아. 가스라이팅이야 결국에 그렇게 생각하면. 마케팅이고. 좋게 말하면 마케팅, 나쁘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야. 왜? 왜냐면 실제로 뭐 맛의 밸런스를 결정할 때 더 짤수록 더 맛있다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 뭐 더 어떤 값진 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그거라니까 이 적정가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맞아.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짜게 하면은 싱거울 일 없으니까 어떤 사람도 기본적으로 짜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제로부터 100까지 했을 때 네. 적정이 이제 뭐 6, 70에 걸려 있다. 걸려있다는. 그러면은 그냥 80을 목표로 간을 해버리는 거지. 60으로 했다가 40 나오면 이제 망하니까. 아니 뭐 6, 70에 맞추면 제일 베스트인데 그게 이제 남들이 말하는 맛집이지 않을까? 아. 근데 기본적인 사람들의 이제 판매를 할 때 네. 예를 들어 40에 메뉴가 나갔어. 네. 그러면은 싱겁게 먹는 사람은 만족시킬 수 있어도 맞아. 기본 사람들과 짜게 먹는 사람은 만족시키지 못해. 그러니까 더 큰 범주를 잃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80%로 한다고 해서 60, 70%가 만족을 못할까? 나는 그렇지 않아. 맞아. 어느 정도 만족. 물론 그 엄청 싱겁게 먹는 사람들 짜다 하면서 안 먹겠지. 그치. 그건 소수니까 사실. 맞아. 그리고 요즘 그 한국인은 더 그런 게 짜면은 밥을 먹으면 돼 사실. 아, 치트키. 밥을 더 먹으면 돼서. 밥트키. 근데 싱거우면 답이 없어요. 이제 답이 없기 때문에. 아, 맞긴 하다. 근데 난 이게 제일 납득된다, 솔직히. 왜냐면 그 반찬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한국에는. 반찬을 치부해버리면은 밥을 더 시키면 돼서 약간 간장게장도 그냥 솔직히 간장게장 혼자 못 먹잖아요. 그치. 어우 짜 얘는 밥 먹으면 밥 부득되고 약간. 파스타 막 짜면 그런데 싱거우면 리조또 만들어 먹고 밥 비벼. 근데 간장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좀 뭔데 그거. 간장게장은 밥도둑이라고 얘기하는 게 간장게장은 무조건 짜야 돼. 그렇죠. 안 짠 간장게장은 밥을 못 먹어. 왜냐면 간장게장을 먹으면서 밥을 먹을 수 없거든요, 사실. 간장게장을 먹고 나서 네. 이 짠 기운을 밥을 먹는 거야. 청소하려고. 그게 맞잖아. 그죠, 사실. 그죠. 왜냐면 이게 살을 이렇게 짜서 먹지 않는 이상 네. 씹어 먹잖아요. 아.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뼈를 뱉어야 되는데 거기에 밥을 넣을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난 간장게장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 간장게장은 왜 밥도둑일까? 라는 생각. 되게 심오한 고찰이네요. 밥 도둑이 아닌 거네, 그럼 사실. 밥 도둑이 맞나? 도둑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억지로 빼서 밥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밥 도둑이 그러니까 밥이 이제 돈의 개념인 거네.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훔친다는 개념인 거네. 그러니까 밥 리더가 아니고 밥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밥을 훔치는 개념이니까. 밥 도둑이 그죠? 맞아. 그래서 맞네. 도둑 꾸면은 다 짠 느낌? 김도 짜니까 약간 아, 그렇지. 밥 경찰, 젓갈류 이런 게 다. 밥 도둑. 근데 싱거우면 답이 없다. 그래서 딴 게 맞다. 그죠? 싱거우면 예를 들어 뭐 제육볶음 나왔는데 거의 간이 안 돼 있고 이러면 이제 사실 망한 거야. 맞아, 맞겠네. 근데 짜면 어떻게든 밥이랑 먹으면 되니까. 아무튼 뭐 무슨 얘기가 이런지 모르겠는데 뭐 없어요, 중kim 얘기. 네,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 근데 그거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최근에 옛날이랑 지금이랑 뭐 옛날이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했나? 굳이 말하면 저희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때? 예, 우리 저희가 중학교면 형 고등학생이었고 형 중학생이면 저희 초등학생 때였겠지만 그때도 지금이랑 돌이켜 보면 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어떤 게? 뭐 예를 들어서 폭력 요즘 뭐 너무 많다, 미움을 서로 다 미워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게 아 사회가 근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 돌이켜 보면 뭐냐면 막 학폭 지금도 엄청 실질적으로 보이는 거에 한해서는 심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뭐 법을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막 소리바다에서 불다 존나 하고 그냥 소리보다 불다야? 소리바다가 아닌가? 아무튼 노래 불다에서 다 듣고 맨날 아이옙스? 그리고 뭐 토렌트로 영화 다운받아서 보고 저작권 개념이 좀 그런 것도 약했고, 뭔가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때 지금 막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전에가 엄청 좋았냐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기술의 발전이 있었던 거. 오히려 나는 그때가 낭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어쨌든 이 평균치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 평균치를 자세히 분포도를 봤을 때 뭔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는 1부터 100까지 있으면 뭐 20에 30%, 30에 몇 프로 해가지고 50에 뭐 제일 많긴 하겠죠, 50%.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완만한 곡선으로 해서 평균치가 50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하다가 한 40, 60, 50만 이렇게 쭉 높고 나머지는 거의 없는 느낌? 그래서 평균이 50이다. 예를 들어 내가 평균에 좀만 벗어난 한 65% 정도의 행동이나 생각을 하면은 뭔가 그건 틀린 말이야. 위험해. 그렇게 하면 안 돼. 품어주는 게 약한 거예요. 나는 네. 문제를 문제로 봐서 그런 것 같아.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옛날에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조차를 몰랐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지. 네. 예를 들어 뭐 정말 불다 같은 거? 뭐 어른이 애 패는 거요. 그치 뭐 맴매 맞는다. 그치 뭐 그런 거라든지. 근데 이런 게 이제 아예 이름이 정해지면서,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맞아요. 병에도 어떤 무슨 뭐 병, ADHD 뭐 하니까 불치병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네. 그 병에 이름을 붙여서 그걸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점 이 지식이 넓고 많아짐에 따라서 세분화된 이름이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름 붙이니까 거기에 소속할 수 있게 되면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아. 처음에는 문제가 있어 문제 생각 안 했는데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문제 의식이 있냐 없는 차이. 그쵸. 근데 나는 그 옛날이 낭만이라고 생각해. 물론 맞는 건 지금이 현재가 맞다고 네. 생각은 하는데, 점점점 맞는 사회로 우리는 건- 나아가야 하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낭만은 옛날에 있지 않았나. 그냥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과거 미화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저는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과거 약간 힘들긴 했는데. 미디어가 엄청 많이 접하기 쉬워졌잖아요. 예를 들어 요즘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더 어린 진짜 유아기 때도 유튜브 맨날 보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자기가 생각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결과나 해결값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미 알고 있던 이거 정보만을 중요하지. 활용해서 하는 느낌? 그냥 약간 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있지? F는 공감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MBTI 검색해보니까 나 F야. 근데 F들은 진짜?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난 평소에 그렇게 안 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학습된 거예요. 약간 이런, 그래서 더 가운데로 몰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똑같아지는. 다 약간 비슷비슷해지는 느낌. 생각만 들어도 어지럽네. 그래가지고 약간 뭐라 하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서 나온 게 아니라, 물론 근데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할 건덕증이 없어져요. 왜냐면 사회 통념적으로 거의 단일화가 되니까. 해야 되는 거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이 재미없어지는 느낌이 좀 받았다라는 좀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
뭔가 그 조금만 독특한 일을 해도 너 되게 특이하다, 너 왜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치부를 받게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사회 시선이 좀 더 그 틀을 또 만드는 느낌. 예를 약간 들어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MG라는 단어만 해도 그냥 MG는 다 에어팟 끼고 일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계속 보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 에어팟 끼고 일 안 하네? 약간 MG답지 않다. 약간 오히려 보면 이상하다 라가 되는 거죠. 약간 역차별이 되는. 역차별. 약간 있어요. 유튜브도 지금 저희 하잖아요. 근데 조회수도 안 나오지, 영상은 드립다 길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주위에서 물어봐요. 왜 해? 뭐 때문에 해? 아니면 뭐 정상을 좀 더 줄여 편집을 해, 자막을 달아, 타임라인을 만들어. 근데 이게 잘 되기 위한 유튜브의 조건 같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알고 있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안 해.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등안 가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하면 똑같은 거죠. 뭔가 그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돼. 아, 유튜브를 했으면 이렇게 해야 돼. 그 정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두가 알고 있고, 그래서 왜 그렇게 안 하면 왜? 약간 그것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거에 다 지침서가 있어요. 있는 것 같아. 그게 뭐 때문인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보 많은 것 같아요. 검색하기 쉽고. 맞아, 그런 것 같아. 아예 팟캐스트로 전환을 해버리는 게 어떨까? 아예 그냥 얼굴 안 나고요? 네. 라디오로요? 팟캐스트가 생각보다 그 애청자들이 층이 되게 있잖아요. 많아요. 맞아, 그렇죠. 팟캐스트 층이 있어. 맞아. 근데 문제는 음질이 그렇게 좋잖아요. 팟캐스트 제일 중요한 음질 같은데 마이크를 사야 되는데 그 정도 마이크 사야 되지. 수사하기 싫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푼도 쓰기 싫은 뭐 언제가 끝이야? 11월 맞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왜요? 저희 백화에 딱 잡으려고 하거든요. 때가 볼까? 쿨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는 기억나. 안 하게? 안 해. 맞아. 구독자 10만 푸시케 뭐였지? 그거? 푸시케 푸시케 샵이 메타. 푸시케 반대로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절대 안 들어와. 돌 절대 안 돼. 다프트 펑크 맞은 거죠. 뒤에 가거든요. 절대 안 돌아보고 쿨하게. 근데 물론 이제 구독자 10,000명 되면 쿨하지 않을 수도. 그럼 돌 때도 해야지. 근데 좀 아쉬운 것 같아. 어떤 노력에 비해. 아니 그럼요. 그냥 재미있어서 이런 것들. 그래? 나는 이런 걸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일상생활에서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는 얘기들이 그렇죠. 원래는 그런 거잖아. 네. 근데 이걸 아카이빙 한다는 것 자체가 재밌어. 그게 진짜 목적이긴 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백화. 근데 있고. 생각해보면은 끝이 있기 때문에 아카이빙 한 거긴 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무제한이었다면은 오히려 안 찍었을 것 같아. 매주마다 그럴 수 있어. 언제든 찍을 수 있으니까 사실. 근데 이제 끝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치우자 하는 마음. 매주 하나씩 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그게 좀 커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그런데 나의 2살부터 24살까지 아니지 23살부터 25살까지 어쨌든 그 기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커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단순히 이 영상뿐만 아니라 저 때 내가 어떤 생각했는지 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기억이 나요. 나도 지금 2번째 출연하면서 네. 저번에 하여튼 찍은 거 봤거든요. 네. 봤는데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아니 그때보다도 사람이라는 게 계속 바뀌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 난 안 바뀌었다 생각했는데 어떤 게 바뀌었다고 느꼈어요? 지금도 그때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싶은데 형이 했던 얘기를?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렇게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 진짜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들었던 게 확신하지 말자. 근데 그건 맞네. 나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신 안 해서. 왜냐면 그냥 이 시대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맞아. 이런. 맞아, 그냥 그렇게 무적기지 그게. 맞아요. 내가 오히려 이제 너무 이제 이 말을 너무 막 난 이렇게 살 거야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맞아. 저는 진짜 단편적으로 이거 옛날 거 보면서 그런 거 많아요. 내가 이때 머리 스타일 뭐였지? 그럴 수 있어. 옷 어떻게 입었지? 약간 이런 거 진짜 찾아봐요. 그래서 이번 여름은 뭐 입을까 하면 작년 여름 영상을 봐요. 이렇게 입었었구나. 이렇게 입어야겠다. 저 그때 입었던 거랑 똑같은 거 입고 왔어요. 지금요? 나 몰랐네. 그렇네. 진짜로. 그때는 약간 셔츠가 요만큼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셔츠 있었어요. 그때 추웠거든. 그때 셔츠 맞아요. 입고 이거 입었을 네. 거예요 아마. 그대로 일부러 맞춰보셨네요. 일부러 한번 꺼내 입어봤습니다. 야, 역시. 이 더운 날에 센스. 그렇네. 그랬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돌아와서 계속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졸업할 때 너 했던 게 말을 들은 대로 요즘 들어서 졸업할 때 이제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잖아요.
졸업하기 싫다. 학교에 남아있고 싶다. vs 이제 좀 뜨는구나. 후련함 vs 남아있고 싶다. 이거 싸우는데 동희님은 약간 승준이 같은 경우는 뭐였지? 난 가고 이제 그만 다니자. 저는 남아있고 싶다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쉬웠어요. 이제 끝이라는 게. 근데 그 학교뿐만 아니라 어쨌든 어떤 공간? 왜냐면 그 공간 안에서 나랑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들도 있고 막말로 우리 같이 일할 때는 되게 자주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못 보잖아요. 어쨌든 자주는 못 보죠.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뭔가 아쉬움?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개 중에 고르자면 졸업했을 때 뭔가 떠올려 보자면은 졸업? 나 졸업을 한 적이 없어서. 중학교 때 했잖아,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졸업 안 했어. 아, 그래요? 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 그래요? 일 배웠구나. 대안학교 갔으니까. 아 거기서 이렇게 졸업이라는 게 나한테는 크게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고. 저녁은요? 야, 저녁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그래서 어. 저녁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전역할 때 찡했어요? 아니 나 그날 그 전날이 조금 싱숭생숭했고 저녁하고 나서는 뒤도 돌아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군대는 이제 했지. 학교보다는 좀 더 빡센 곳이긴 하죠. 뭔가. 너는 찡했어? 저는 근데 진짜 찡해서 울었어요 저는. 군대에서? 네. 우는 사람 은근 많았어요, 우리도. 전 전역하는 그 전날에 이제 사진 찍을 때 울고. 고생했던 내가 너무 아니 그냥 이 친구들을 못 그냥 이제 간다는 게 부수고. 좀 신기한 감정인가요? 전 아예 그냥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웃으면서 나오긴 했거든요. 그냥 뭔가 이제 후임들 이제 다 후임이니까. 뭔가 그만큼 돈독했던 관계. 반겨주는데 물론 안 그렇게 돈독하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이제 뭔가 정 들었는데 정 들었잖아요. 근데 이 공간도 그렇고 이 미운 정든 다 들었을 텐데 떠난다는 게 뭔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울었어요. 울 수 있죠. 눈물이 났어요. 형은 그런 감정 없었어요? 없었어. 없었을까요? 근데 좀 빨리 나가서 그냥 뭐 해야겠다. 빨리 옷을 갈아입고 휴 약간 빨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어. 술 한잔 때려야겠다 그 생각밖에 아. 없었죠. 저도 물론 근데 집에 돌아와서 그날 샤워를 하고 여름이었거든요. 샤워하고 다 잊었어요. 휴. 그래도 울긴 울었잖아. 그죠? 그 전날에도 울고 그 당일에도 울었어요. 신기하다. 2번 울었어 2번. 그래도 정이 맞나 보네. 그런- 좀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3주 동안 뭐 어디 캠프 갔다 와도 뭐 떠날 때 뭔가 찡하고 진짜 그런 게 있다니까. 정을 좀 많이 줘요. 재밌다. 그러게. 난 진짜 그건 아니. 나도. 최근에도 인턴을 했었는데 4개월밖에 안 했거든. 네. 인턴하면 또 그 인턴이니까 또 직장이니까 못 받겠네. 바쁘고 또 이 직장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없잖아요. 직장이니까 아무래도. 근데 막상 인턴 끝나고 떠나니까 또 뭔가 찡하더라고. 그 심지어 거기 계시던 분들 자주 만나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자주 만나요. 그래서 편지 남겨왔어요. 야, 씨. 편지를 남겼어? 물론 어디 갔어요? 그것도 노력이다. 어떤 인턴이야? 네. 그냥 이제 스타트업 같은 조그만 스톱. 네. 재밌었겠다. 그런 거 하나하나에 정을 좀 많이 주는 타입. 근데 그런 것 같아. 그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 결국 그 안에서. 맞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앞으로 계속 만나고 싶으면 하긴. 정이 가고. 이 회사는 어쩔 수 없어. 다 싫어. 무슨 회사든 다. 맞아. 뭐 미운 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미운 정이 들은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미운정이라는 거는 딱 그거예요. 자기 방어? 약간 그러니까 내가 미운정이 안 되고 그냥 실질적으로 너무 미워만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걸 미운정으로 치부하는 거라니까. 아니 미운 정이란 감정이 있다니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싫어할 만한 이유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정 드는 거야. 약간 이런 거 아니야? 나를 맨날 갈고는 직장 상사가 있어. 어. 맨날 갈고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맨날. 그래서 회사 다녀야 되잖아.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은 좀 비정상적이야. 맨날 갈구는 사람 솔직히 없어. 이게 당근도 주고 채찍 주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운 정이라는 거는 네. 미운 플러스 정이잖아. 그죠. 작은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난 공감을 해. 근데 미운 정이 되려면은 싫은 사람이 미운 정이 될 수가 없어. 싫은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착해라고 하는 사람이 맞아요. 내가 자꾸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 그때 이제 밉지만 그래도 정이 드는. 그죠. 그 행동의 어떤 근원적인 이유가 나를 그 위한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 그래도 착해. 그게 있어야지 맞아요. 미운 정이 들어. 맞아요. 이게 또 없는 그냥
그냥 악역이면 안 되구나. 악역이 아예 악역이면은 미워할 수밖에 없지. 그쵸. 그거 맞아. 아니 근데 그런 거 같아. 약간 우리가 악역 뭐 영화나 드라마 봐도 매력 있는 악당들이 등장하잖아요. 입체적인 악당들이 뭐 있지. 조커나 이런. 그치. 근데 뭔가 당연히 미워하고 막 사람 죽이고 하지만 어쨌든 조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그 정도 그런 느낌 조커는 없어. 왜냐면 어쨌든 극단적으로 그 영화 같은 걸 생각하면 왜냐면 진짜 그냥 이유도 없이 악역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세든 간에 매력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갈군다고 했을 때도 그러니까 한 마음 물론 감정적으로는 기분이 안 좋지만 그 이성적으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납득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아 갈굴 만한 뭐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회사를 위해서든 아니면 날 다그쳐야지 뭔가 효율을 빨리 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납득이 되면 그나마 미운정이 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그치. 이것마저 납득이 안 되면 그냥 이상한 사람이야. 그냥 싸패. 이상해. 밉다는 좀 나온다. 이상하다. 이 사람 좀 이상하다. 맞네. 약간 그런 느낌. 미운정.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뭔가 어딘가 저는 항상 떠날 때 뭔가 마음 한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어요. 저는 군대 있을 때 제가 호평동에서 10년 넘게 살았거든요. 네. 근데 군대 있을 때 이사를 간 거예요. 아. 제가 없을 때 마음 한켠 뭔가 안 좋은 거예요. 그 나 근데 이거 느낌 알아. 그쵸? 왜냐면 나 군대 있을 때 아빠가 차를 바꿨거든. 차도 맞아요. 차를 바꿨는데 이상하게 뭔가 조금 그게 있었어. 그죠? 찡한 감정. 근데 저는 군대 있을 때 아빠가 이사도 가고 차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니까 집이 어딘지 모르고 가서 외식하려고 차를 타니까 처음 타보는 차예요. 근데 난 없었어 둘 다. 진짜? 어. 나 그 종종 그 동네를 가. 진짜? 동네를 가서 그 아파트 단지를 가봐요. 그래서 내가 이별할 때 여기 없었던 게 좀 슬프다. 라는 생각이 와, 들어요. 근데 조금 진짜 완전 낭만적인. 그거 완전 낭만의 감성인데. 왜냐면 너무 만약에 1, 2년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자취방 같은 거 미리 안 가거든요. 옮겨도. 근데 10년 제 초등학교 때부터 살았으니까 이걸 뭔가 자취방도 내가 봤을 때 나중에 한 10년 뒤에 아, 거기. 그 10년 그냥 종종 맞아요. 전에 옛날에 성수동 살았을 때 있었거든요. 2개월 살았어요 친구랑. 몇 번 가봐요 친구랑 같이. 아직 잘 살아있나? 근데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 네. 나는 실천을 안 하는데. 물론 이제 실천을 하는 그 정도는 이제 성수동 들렸을 때 한번 가보는 거. 어쨌든 그렇지. 하고 고등학교 때 자주 가고 중학교 때 자주 가고. 그래서 난 잘 모르겠다. 왜냐면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 살았는데 하남 그 구시가 단지 지금 이제 미성이 신월시장 이사했지만 그쪽에? 예. 안 가는데? 그래? 아파트 단지 가본 적 없어? 아파트 단지 안까지 들어가면 그냥 차 타고 지나가다가 뭐 몇 번 지나가다가 보니까 옛날 생각 난다. 그래? 왜냐면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 아파트밖에 없지. 그래 너 살던 아파트니까 이제 적어도 이제 거리가 있잖아요. 내가 지나갔던 거리. 차라리 나는 그때 만났던 애들을 만난다면 뭔가 예를 들어 하나면 옛날 친구들 만난다면 그러게. 더 뭐 하는데 그 동네 그 단지 글쎄 잘 모르겠다. 그러게. 그래요? 나 다른 찡한. 근데 뭔가 전 여기에 그런 생각 했었어요. 내가 2년 동안 여기 살면서 뭔가 나중에 컸을 때 여기가 너무 기억이 날 것 같은 거야.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여기서. 저 진짜 많은 일을 겪었어요. 인생에서의 많은 변화나 어떤 결정 그런 것들이 다 이 공간에 살 때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내가 얘한테 막 이거 남겨야 되는데 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 뭔가 여기가 나한테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긴 해. 그러게. 여기도 나중에 재개발 들어가면 다 없어지겠죠. 없어지는 거 아니야? 재개발 구역이야. 재개발이면 조금 거겠다. 더. 근데 뭐 집뿐만 아니라 그냥 난 항상 약간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집에 살던 나 여기서 만난 사람들 여기서 다녔던 학교 그렇지. 상황 같은 거 좀 생각하는 거. 근데 그런 거 없다고? 난 종종 친구들이랑 이제 자주 가거든요. 초등학교도 가보고 같이. 초등학교 때 한 그 번도 안 길거리를 쭉 가봐요. 그냥 그 어떻게 화교 길거리지 다 같이. 난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는데. 나도 한 번도 안 가봐. 한 번에 드라이브 할 때 종종. 근데 가봐야겠다. 재밌을 것 같다. 재밌어요. 재밌긴 해. 재밌긴 해. 친구랑 가면 좀 다른 느낌이에요. 추억팔이 하고 이제 여기서 이때는 뭘 했었다 그러지. 근데 추억팔이 하러 가나 보다. 그렇네. 네. 추억팔이가 재밌으니까. 추억팔이 재밌어요. 그만한 재밌는 게 없지. 전 추억팔이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추억팔이로 살아요 사실. 이것도 추억하려고 남겨놓는 거구나. 그렇지. 사실상 추억 보부상이야 거의. 맨날 봐라. 그냥 미래를 안 봐요. 거의 이제 그 문워크에서 앞으로 나가요. 뒤를 보면서 추억만 보면서? 진짜 추억 보면서 미친 우진. 계속 보시네. 미친 우진. 진짜 그래요. 근데 친구들 보면 앞만 보는 애들도 있거든요. 있어. 그러니까 뒤 돌아보기 싫다. 자기는 과거를 왜 나 미워하고 싫다. 근데 계속 이러고 뒤로. 이때 좋았지. 과거를 미워한 적이 있어? 미화? 난 과거를 미워한 적은 없어. 저도 그래? 봤거든요. 뭔가 예를 들어 군대가 그땐 좋았지. 약간 심지어 좋았어. 나는 그때 군대가. 진짜요?
나는 이제 좀 군대 얘기할게 하자면 뭔가 말이 막혀요. 너무 달라게 해가지고. 저는 군대는 좋았어요. 진짜요? 재밌게 했고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그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재밌었다. 전체적으로 너무 재밌게 다시 나는 가려고 해도 나는. 근데 이게 미화된 거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고. 미안. 왜냐면 그 전역하는 당일에도 그랬어. 전역하는 당일에도 물론 다시 군대 가기 싫지만 그쵸. 그래도 재밌게 했다. 그래도 아니면 과거 미안 예를 진짜 사소한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랑 밤새고 옛날에 막 PC방 같은 데 밤샐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땐 진짜 개 힘들거든요. 막 나 왜 밤샜지? 나 미쳤네 집에 갈걸 이 생각하는데 한 1년 뒤에 돌아보면 친구랑 얘기하면서 그때 재밌었지 이 정도의 과거미야. 근데 재밌긴 해가지고 밤샌 거야. 근데 이제 막 밤새더라도 3시까지 재미더라도 5시까지 하차까지 이제 막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 같아. 과거 미화를 하느냐 안 하냐가 아니라 후회가 좀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가 그 질문 했을 때도 동희 형은 그 밤새서 했다고 아침에 후회 안 할 것 같은데 나 안 해. 왜냐면 밤샐 생각을 하고 가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애초에 그 커리큘럼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어떤 시작점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긴 나는 후회하는 일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이거 힘들었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좋은 일에 근데 힘든 게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일을 다 까먹는 거죠. 딱 이거야. 너가 술 마시자마자 숙취가 시작된다고 하잖아. 그치. 과거 미화가 없는 사람들은 일할 때부터 미화를 하기 때문에 바로 미아가 들어가. 과거 미화 예를 들어 개 힘들어. 근데 그래도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편해지겠지 하면서 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나중에 갔을 때도 그때 했으니까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게 맞아. 그 당시 그 생각 때문에 그냥 쭉 맞아. 건데 사실 그 즉각 미화 뭔가 하면서 그런 거구나. 과거가 아니라 힘듦을 잊는 거네요. 즉각 미화야. 군대도 개 힘들 거 아니야 솔직히. 뭔가 사건이 많으면. 근데 즉각 미화. 그래도 뭐 이것도 추억이지. 그러면서 돌이켜봤을 때 재밌었으니까 나는 과거 미화가 아니야. 그때부터 이것도 추억이지. 그래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뭐 그때것도 추억이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넌 현실에 좀 더 집중을 잘 하는 타입인 걸 수도 있어. 그 약간 몰입하고. 저도 그런 거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 만났을 아니면 뭐 여자친구 만났을 때도 뭔가 그냥 그 상황에 몰입해서 즐기면 되는데 뭔가 한 발짝 떨어져서 봐. 아니면 뭐 유튜브 찍을 때도 그렇고 뭐 작업할 때도 그렇고 그냥 몰입해서 탁 해가지고 그 사이에 효율 최대한 내서 팍팍 해야 되는데 뭐 한 발짝 떨어져서 봐. 이걸 다 했을 때 뭐 어떻게 오고 그랬을 때 막 이런 좀 좀 멀리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과거 미안은 잘 안 하는데 현실에 집중을 잘 못하는 느낌이 좀 있어. 나는 그래서 직업이 2개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어떤 느낌? 인풋과 아웃풋이 나눠져 있는데 승준이는 인풋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제 경민 씨는 아웃풋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어떤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머리와 몸이 있는 거지. 승준이가 머리에 있는 사람이면 경민 씨가 몸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순식간에 몰입을 해가지고 따다다닥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걸 못해. 저도 못하거든요. 나는 진짜 나도 그냥 좀 물론 하긴 하는데 딴 생각하면서 해. 그거를 막 내가 빨리 얘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 뭔가 약간 이런 건가? 예를 들어서 주문이 개물려가지고 50잔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냥 딴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순간에도 이따 누구 오면은 썰 풀어야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건가? 상상 캔슬 평타 캔슬하듯이 계속 일어나가 이제 생각 평생? 평생 뭔가 얘기하자면 정말 성능 좋은 프린터기 프린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일이 잘 되더라고. 뽑아주는 그냥? 하는 대로 빨리빨리 해주고. 맞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글 쓰는 거는 글 쓰는 사람이 있다고 쳐. 맞아요. 근데 글을 써도 태고? 뭐가 됐대? 프린터로 이게 출력이 돼야 되는데 프린터로 출력이 될 때 이게 내가 원하는 글씨체라든지 내가 원하는 간격이라든지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프린터기 문제가 있는 거고 그쵸? 일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걸 내 마음을 딱 알아서 프린터기가 알아서 다다닥 나오면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은 2가지의 분야가 필요하다. 그게 맞네. 글 쓴 사람이 인풋이고 뽑는 사람이 아웃풋.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이번에 인테리어 하면서 느낀 건데 설계하는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놓으면 설계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무슨 반장이
다다다다닥 하는 걸 보면서 네. 아 일하는 거에는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이 있구나. 아, 그 궁합이 맞아야 되는구나. 어쨌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 궁합이라는 게 둘의 궁합이 아니라 일하는 작업자와 그 일거리에 대한 궁합. 네. 설계하는 사람은 계속 머리를 써야 되고 그 대신 이제 이거 하는 사람은 물론 나름대로 머리를 쓰겠지만 설계에 대한 머리를 안 쓰. 그쵸. 네. 그 대신 이 기술이 엄청 발전. 장난 아니더라고. 음. 한 완전 기술자들을 왜 돈 그렇게 괜히 많이 쓰고 그쵸, 괜히 진짜 하는지 많이. 장인. 사실 그걸 그대로 장인이더라고. 글 라운드로 글씨 똑같이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게 기술인데 사실. 나는 그걸 잘 그치. 못해. 저도 근데 웬만한 저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예요. 저도 약간 프린터 같은 생각보다는 그냥 시키면은 최대한 제 생각을 배제. 네, 이런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점. 예, 잘해요. 맞아요. 최대한 일 배제하고 왜냐면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고 망했어요. 제 책임 아니니까. 너 책임인가? 이러려고. 근데 진짜 좋은 마인드예요. 좋은 마인드야 진짜. 진짜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상사 중에 힘든 사람은 저에게 자율성을 여기까지만 해보고 여기 안에서는 해보세요. 했을 때 이제 아 힘들어요. 그게 왜냐면 그럴 수 있겠다. 메타업이 맞나 틀리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치. 못해요. 아예 진행을 못해. 자 1부터 100까지 정해져 있으면 좋겠네. 정해졌으면 그냥 정해진 대로 최대한 빨리 끝내거든요. 근데 이제 아. 뭔가 해보세요. 특히 더 빡치는 경우는 이대로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도 왜 상황이 바뀌었는데 왜 너 맘대로 수정 안 했어? 라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그치. 바뀌었으면 너가 좀 자의적으로 수정을 해야지 아 하는 경우는 이제 저는 힘들죠 이제. 능동적으로. 네, 그거 이제 힘들고 이제 빨리빨리 출력. 좀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 둘이 유튜브 하는 게 좀 잘 맞아요. 완전 그렇게- 다른 그거라서 네, 성향이 지금 옛날 거 보면은 막 하면 제 개소리 던지면 받아주면서 진행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추진력이. 네, 쪽에 앞으로 있는 나아가요. 것 네, 맞아요. 아. 저는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 폭을 만들어주는 역할이고 맞아요. 경훈이는 앞으로 나아가는 역할. 깊이 반장. 이제 앞으로 나가요. 전진반장. 반장. 약간 분업이 돼 있어요. 근데 방향도로 깊이도로 다 잘못됐어. 지금 이상한 데로 가고 있긴 해요. 왜냐면 이게 둘 다 병행하기 힘든 게 깊이 반장이 되려면은 남의 말을 계속 잘 들어. 이게 특히 유튜브 찍다 보면은 게스트 말 계속 잘 듣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뱉어야 돼요. 이 과정을 해야지 이제처럼 이제 새로운 주제를 던지는데 그러면은 대본을 까먹어요. 맞아.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까먹어 위치. 그럴 수 있겠다. 지금도 우리 까먹었잖아 약간. 네, 근데 오늘은 그냥 까먹어도 되는 날이라서 제가 아. 고삐 풀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걸 이리로 가야 되는 계속 경로를 내비게이션처럼 계속 잡고 있는 거죠. 맞아. 제가 계속 말할 동안 계속 정리하고 다음에 나가야겠다 이런 느낌. 좀 그런. 일본 잘할 것 같아. 여기까지 하고 입에서 더 그냥.